여름의 끝자락, 맛은 물론 영양까지 듬뿍 담은 제철 해산물 대하가 우리를 찾아온다. 9월부터 12월까지가 제철인 대하는 찜이나 구이, 튀김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매력 만점 해산물이다. 또한 대하는 노화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를 자랑하는데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가을 별미 중의 별미 대하와 함께한다. 예로부터 원기 회복을 위한 스태미너 음식으로 잘 알려진 대하는 한의학 고서인 본초 강목에 신장을 좋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양기를 왕성하게 도와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대하는 지방이 적고 칼로리가 낮으며 단백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성장 발육,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으며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타우린, 키토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로 회복에 좋으며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대하를 고를 때는 속이 보일 정도로 몸이 투명하고 윤기가 나는 것을 선택하는데 들었을 때 묵직하고 껍데기가 단단한 것이 신선한 대하다. 가을의 대표적인 해산물 대하는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식재료죠. 대하를 단순히 굽거나 쪄먹어도 맛있지만 오늘은 특색 있는 이국적 요리 대하 퀴노아 샐러드 만들어 볼게요. 단백질을 비롯해 칼슘, 철분이 풍부한 대하는 저혈압과 빈혈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 카로틴 성분 역시 풍부해서 여름 더위에 지친 몸에 활력을 충전하는 데 그만이다. 대하 퀴노아 샐러드 만들기 첫 번째. 우선 끓는 물에 소금과 퀴노아를 넣고 삶아주는데 물이 끓어오르면 찬물을 넣어 거품을 가라앉혀가며 5분 정도 삶아준다. 퀴노아가 충분히 삶아지면 불을 끈 후 뚜껑을 덮어 1, 2분 정도 뜸을 들인 뒤 건져내면 된다. 퀴노아는 양질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는 완벽한 식물성 단백질 곡식입니다. 이번엔 오늘의 주인공 대하를 손질하자. 깨끗이 씻은 대하는 등 쪽으로 가위를 넣고 껍데기를 잘라 몸통과 분리한 다음 기다란 내장도 제거해준다. 손질을 마친 대하는 잘게 다져주는데 잘 다진 대하는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올리고 소금과 후추를 뿌려가며 골고루 볶아준다. 대하가 충분히 볶아지면 그릇에 따로 덜어놓자. 대하를 통째로 굽게 되면 비주얼이 더욱더 근사해지고요. 살을 발라서 볶게 되면 퀴노아와 버무려서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방울토마토와 마늘을 준비하자. 얇게 슬라이스한 방울토마토와 마늘을 올리브유를 살짝 두른 팬에 올리고 구워주자. 이때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주는데 방울토마토와 마늘이 앞뒤로 충분히 구워지면 그릇에 옮겨놓는다. 이어서 볼에 퀴노아, 올리브유, 레몬주스, 고춧가루와 허브가루를 넣고 볶아준 대하를 섞어 가볍게 버무려준다. 퀴노아는 포슬포슬한 식감이 좋기 때문에 양념을 너무 묽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어린잎 채소와 방울토마토, 마늘로 장식하면 대하 퀴노아 샐러드 완성! 모든 곡물의 어머니라 불리는 퀴노아와 제철 대하의 만남, 대하 퀴노아 샐러드. 맛과 영양 모두 환상의 조화를 이루며 산뜻하면서도 건강한 기운을 가득 담고 있다. 새우는 동서양을 넘나들며 사랑받는 식재료입니다. 그중 대하는 몸집이 크고 맛이 좋아서 고급 재료로 인기 많은 식재료인데요. 오늘은 맛있는 대하살로 만든 멘보샤 만들어 볼게요. 칼슘과 무기질이 풍부한 대하는 골다공증 예방에 그만으로 알려져 있다. 또 대하의 키토산은 불순물 배출을 촉진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역할도 해준다. 오늘의 두 번째 요리는 중국식 새우 토스트인 멘보샤. 먼저 식빵을 준비해 밀대로 얇게 밀어준 다음 갈색의 테두리를 잘라 준비하자. 밀대를 이용해 식빵을 밀어주면 한층 더 바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는데 이어서 가운데 부드러운 부분만 내등분해주자. 오늘 요리에 필요한 식빵은 5장 정도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밀대로 식빵을 밀어주게 되면 기름 흡수도 더욱더 적어지고 바삭한 식감의 멘보샤를 드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대하를 손질할 차례. 먼저 대하의 머리를 떼어낸 다음 껍데기와 내장도 깨끗하게 제거해준다.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손질한 대하의 물기를 제거하는 것도 잊지 말자.
이어서 대하를 잘게 다져주는데 대하를 다질 때는 식감이 살아있도록 조금만 다져주자. 새우살은 이렇게 칼등으로 눌러주면 더욱더 쉽게 다질 수가 있는데요. 너무 다 으깨지는 마시고요. 어느 정도 새우살이 씹힐 정도로 다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진 대하는 볼에 담고 치킨 파우더와 후추, 전분을 넣은 후 달걀 흰자와 함께 잘 치대주는데 식빵을 펼쳐놓고 다진 새우살을 올린 후 다른 식빵으로 살짝 눌러가며 덮어준다. 이제 준비한 식빵을 튀길 차례. 우선 150도의 기름에서 초벌을 해주는데 5분간 색이 변할 때까지 튀겨주면 된다. 그런 다음 170도 정도의 온도에서 1, 2분 다시 튀긴 후 색이 조금 더 짙어지면 건져내주자. 멘보샤를 만드실 때 핵심은 튀김 온도인데요. 새우살과 빵의 튀김 온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체에 받쳐서 넣었다 뺐다를 반복해서 튀기면 맛있게 튀기실 수 있어요. 이어서 멘보샤와 함께할 소스를 준비하는데 다진 마늘과 식초, 설탕, 굴소스, 케첩을 넣은 후 잘 저어주면 된다. 잘 튀겨낸 식빵을 올리고 소스까지 함께 곁들여내면 특별한 맛을 품은 멘보샤 완성! 멘보샤의 멘보는 빵을, 샤는 새우를 뜻하는데 바삭한 식빵과 탱글탱글한 새우살이 만나 대체불가 매력 만점의 특별한 맛을 선물한다. 대하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지만 상대적으로 비타민과 섬유질 등의 영양소가 부족하여 각종 채소와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양배추와 표고버섯이 좋은데요. 양배추는 대하에 부족한 비타민C와 섬유질을 보충해주며 표고버섯은 비타민 D와 에리타테딘 성분이 들어있어 대하의 칼슘 흡수를 돕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주기 때문에 대하와 좋은 궁합을 이룹니다. 동서양을 넘나들며 모두의 사랑을 받아온 해산물 대하. 가을이면 단맛이 더욱 더해져 전어, 꽃게와 함께 반드시 먹어야 할 제철 식재료로 손꼽힌다. 또한 양질의 단백질과 칼슘, 무기질이 풍부해 어린이의 성장 발육이나 면역력 강화에도 그만인데 가을로 가는 문턱. 우리 가족의 영양 보충은 맛 좋고 몸에 좋은 대하가 책임진다.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네, 평소에 머리가 이유 없이 아프고 피로감이 든다면 자세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흔히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 누워서 TV를 보는 자세, 그리고 서 있을 때 한쪽 다리에만 힘을 주고 서 있는 자세 등은 나쁜 자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세가 나쁘면요. 근육이나 인대가 긴장하고 수축해서 골반이나 척추뼈가 틀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틀어진 뼈의 불균형은 관절의 통증뿐 아니라 두통과 만성 피로, 소화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특히 다리를 꼬는 습관은 위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 위로 꼬면은 위 입구가 넓어져서 과식하기 쉬운 상태가 되고 반대로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로 꼬면은 위 출구에 압박이 가해져서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평소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는 노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른바 밑 빠지는 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골반 장기 탈출증. 임신이나 출산과 같은 여러 원인에 의해 골반을 지지하는 근육이 느슨해지면서 직장이나 자궁, 방광과 같은 골반 장기가 질을 통해 밑으로 돌출되는 질환이다. 골반 장기 탈출증은 자궁, 질, 방광, 직장이 지지하고 있는 골반 바닥 근육이 약해져서 골반 장기가 질을 향해서 밀려 내려오는 질환입니다. 골반 장기 탈출증은 출산 경험이 있는 40대 이상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다. 출산 후유증 정도로 치부하거나 수치심에 치료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악화되면 배뇨 장애나 골반 통증, 질출혈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오늘 TV 주치의에서는 여성들을 괴롭히는 질환, 골반 장기 탈출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골반 장기 탈출증 하면 조금은 생소한 여성 질환일 수가 있는데 네. 흔히 밑 빠진 병이라고 하면은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출산을 하면 뱃속 장기를 지지하는
골반 바닥이 내려앉으면서 뱃속 장기들이 아래로 내려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골반 장기 탈출증은요,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막상 질환이 발견이 된다 하더라도 출산 후유증으로 치부해서 병원을 찾지 않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네, 이 치료를 미루고 방치하다 보면은 배뇨, 배변 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 골반장기 탈출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김태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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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주제가 골반장기 탈출증인데 먼저 이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골반 장기 탈출증은 자궁, 질, 방광, 직장을 지지하고 있는 골반 내 바닥 근육의 힘이 약해져서 뱃속 장기들이 질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오는 질환입니다. 남성과는 달리 질을 통해서 뱃속 장기가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골반 장기 탈출증의 빈도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골반 근육이 늘어지게 되면 자궁과 방광, 직장 등의 장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얘긴데요. 대체로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률도 좀 높은 편인가요? 네, 맞습니다. 골반 장기 탈출증의 연령별 빈도를 보시면 인구 10만 명당 지금 연령별 상대 누적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나이가 많이 들수록 빈도수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5, 60대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40, 50대인 경우의 환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이에 따른 치료 빈도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5, 60대, 70대로 갈수록 골반장기 탈출증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 수의 빈도도 많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50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반 장기 탈출증은 어떤 장기가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질환이 좀 구분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골반 장기에는 방광, 질, 그리고 자궁, 직장까지도 같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질을 통해서 자궁이 내려오는 것을 제일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그 앞을 지지하고 있는 방광이 질 전벽을 통해서 탈출되는 경우를 방광류라고 부르고 있고 질 후벽을 통해 직장이 탈출되는 경우는 직장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질을 통해서 소장이나 복막이 내려오는 경우는 따로 탈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자궁과 질이 모두 바깥으로 탈출된 경우에는 완전 자궁질 탈출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유형이 있다 보니까 증상도 각각의 유형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골반 장기 탈출증의 유형에 따라 증상의 차이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질을 통해서 장기들이 아래로 쏠리게 되면서 환자분은 아래쪽으로 뻐근하고 묵직한 통증을 호소하시는데요. 대부분은 배뇨 장애가 동반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에서는 방광도 같이 밀려 내려오면서 배뇨하기가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배변 시 통증이 유발되거나 변비가 심해지는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증상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골반 장기 탈출증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 어떤 질환일까요? 네, 골반 장기 탈출증 중에서 자궁 탈출증이 제일 빈도수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궁이 원래 정상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출산이나 여러 가지 골반 장기를 받쳐주는 힘이 약해지는 원인에 의해서 질벽을 통해 빠져나오는 증상인데요.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방광과 함께 미끄러지듯이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골반 내에서 자궁을 지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조직인 기인대나 자궁 청골 인대의 지지가 좋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주변 장기인 방광 및 직장의 탈출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반 장기 탈출증의 진행 속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네, 대부분 골반 진찰을 통해서 탈출증의 말단부, 제
많이 내려와 있는 부분의 위치가 질의 입구에서 어디까지인지를 측정해서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정상 질의 길이는 보통 8cm 정도, 7, 8cm 정도로 잘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골반을 받쳐주는 힘이 약해지면서 자궁의 입구가 아래쪽으로 조금씩 밀려 내려오다가 질 입구에 아주 가까워지는 경우가 보통 2기로 진단되는 자궁 탈출증이고요. 탈출증의 말단 부위가 질 밖으로 빠져나와서 육안적으로 만져지거나 육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3기의 자궁 탈출증으로 진단하고 있고 질 몸 안에 있어야 하는 질 부위가 몸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온 경우를 완전 자궁 탈출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여성들이 어떤 증상이 내 몸에 나타났을 때 이 골반 장기 탈출증이 아닐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대부분 아랫배나 밑이 묵직하고 자궁이 빠지는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증상이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랫배 통증뿐만 아니라 아래쪽 허리 통증, 골반 통증, 배뇨통, 변실금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광이 같이 내려오는 경우 하부 요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소변이 자주 마려울 뿐만 아니라 봐도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이 남을 수가 있고 재채기, 운동,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소변이 새는 요실금 증상도 함께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와 있을 경우 그 부위가 속옷에 닿거나 본인의 피부에 닿아서 염증, 출혈, 궤양, 감염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배뇨시마다 스치는 통증이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반 장기 탈출증의 정도와 증상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어서 증상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진료를 받아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골반 장기 탈출증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치료가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대부분 고령의 환자분이시고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변화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분들에게도 알리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서 증상이 굉장히 심해지기 전까지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병을 얻어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경우에 의료진에 의해서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배뇨장애가 같이 동반되어 있고 심할 경우에는 소변이 역류해서 콩팥이 붓는 수신증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엔 신장 기능의 소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골반 장기 탈출증이 모든 여성에게 나타나는 건 아닌데 어떤 분들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반 장기 자체는 항문 거근과 골반 내근막에 의한 해부학적 지지에 의해서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골반 바닥을 받쳐주는 근육의 힘이 약해질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중요한 원인으로는 임신과 출산을 통한 골반저 지지층의 손상을 가장 큰 이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자궁 절제 수유 등의 수술 후 발생하는 지지층의 손상이 있을 수 있고 만성 기침이나 변비, 만성 복압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골반 바닥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요인이 되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 모친의 탈출증 여부가 본인의 탈출증 여부를 예측하는 인자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골반뼈의 방향이나 모양 변형 등이 원인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 중에 만성 변비가 있는 젊은 여성들도 그럼 이 골반 장기 탈출증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잘못된 배변 습관이 원인이 되어서 직장 탈출증이 생기는 경우가 남성에서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변 습관을 교정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만성 복압 그리고 배 압력을 계속 많이 줘야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없던 증상도 생길 수 있고 기존에 이미 탈출증이 진행한 경우에 악화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골반 장기 탈출증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특히나 더 조심을 해야 하는지 위험 인자를 한 번 더 짚어주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이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출산을 여러 번 경험하셨거나 난산을 한 경우
그리고 아이의 출산 과정에서 오랜 진통 시간을 겪으면서 골반 아래쪽에 아기의 머리가 끼어 있었던 경우, 혹은 분만 과정에서 골반 내 근육이나 인대 등의 손상이 있었던 경우, 외상에 의한 손상이 있는 경우의 환자분들, 그리고 지적하셨듯이 만성 복압이 증가될 수 있는 기침, 변비, 고도 비만, 쭈그린 자세의 작업 등이 고위험 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골반 장기 탈출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럼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골반 장기 탈출증은 복부의 압력이 증가할 때 약해진 근육으로 인해 장기들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발생한다. 탈출하는 장기에 따라 명칭이 다양한데 장이 빠져나오면 직장류, 방광이 빠져나오면 방광류, 자궁이 빠져나오면 자궁 탈출증으로 불리며 2개 이상의 증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네, 둘째를 출산한 이후로 아랫배가 묵직하고 밑 빠지는 느낌이 들어서요. 평소에 소변은 잘 보시나요? 네, 소변은 잘 보는데요. 둘째 출산할 때 아기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진통이 오래 걸렸거든요. 골반 장기 탈출증은 주로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받는다. 출산 시 여성의 골반 구조가 변하면서 골반 구조물을 짓지 않은 골반 인대나 근육 등이 손상을 입어 약해지는데 이 때문에 골반 장기 탈출증이 발생할 위험이 이 높아진다. 환자분은 출산 이후 발생한 자궁 탈출증으로 생각됩니다. 오랜 시간에 분만 진통이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진찰상으로는 자궁이 많이 내려와 있지는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증상 완화와 예방을 위해서 골반저 근육을 강화시키는 케겔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한 골반 장기 탈출증의 경우 시진이나 촉진 또는 질경 등의 기구를 이용해 하강 정도를 관찰해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초기인 경우 질 초음파나 회음부 초음파 검사로도 진단이 가능한데 증상에 따라 MRI와 같은 추가 검사가 이루어지며 방광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요역동학 검사나 방광 요도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오늘 어떤 일로 찾아오셨어요? 네, 저희 할머니가 70세신데 같이 목욕탕에 갔거든요. 근데 질 입구에 탁구공만한 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을 봤어요. 평소에 소변 보기 불편하시다거나 아랫배가 통증이 있다고 말씀하진 않으셨나요? 부끄러우신지 말씀을 잘 안 하셔서 모르겠는데요. 일어나실 때 질 입구에 손을 밀어넣는 것을 봤어요. 골반 장기 탈출증이 발생하면 질 쪽으로 묵직한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빠져나오게 된다. 이 때문에 걷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탈출된 장기에 따라 배변 배뇨 장애는 물론 골반 통증도 발생할 수 있다. 이 환자분은 질 입구에서 골반 장기가 보일 정도의 중증의 골반 장기 탈출증으로 진단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 좀 더 진행하면 손으로 밀어 넣어도 질 안으로 장기가 복원되지 않기 때문에 수신증이나 보행 시 통증이 심하게 되어 수술적 치료가 빨리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골반 장기 탈출증 초기에는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을 통해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와 호르몬 치료가 병행되기도 하며 2기 이상일 경우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 또한 유실금이 동반된 경우에도 수술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데 수술을 통해 골반 내 장기의 구조를 정상으로 되돌리고 동반 질환까지 개선할 수 있다. 골반 장기 탈출증은 단순히 자궁만 밑으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방광까지 같이 밀려 내려오는 사례가 많은데요. 혼자서 자가 배뇨가 잘 안 되면서 소변이 거꾸로 역류하면 신장이 붓는 수신증이 생길 수 있어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골반 장기 탈출증의 발병률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년층에 많이 발생하지만 가족력이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젊은 층에서도 발병할 수 있는 만큼 방심은 금물이다. 또한 증상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아도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여성을 괴롭히는 질환 골반 장기 탈출증 증상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과 치료가 핵심이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골반 장기 탈출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반 장기 탈출증이 의심된다라고 했을 때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어떤 식으로 진단이 이루어질까요?
골반 장기 탈출증의 진단은 기본적으로 골반 진찰과 자궁 초음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골반 진찰을 통해서 탈출의 유형과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골반 내 장기에 혹이 있는 경우에 밀려 내려오는 증상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구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도의 과운동성을 체크해서 배뇨장애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필요시 방광 조영술, 배변 조영술 혹은 MRI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골반 장기 탈출증 진단을 통해서 확진이 된다면 치료에 들어가야 될 텐데 이 진행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지겠죠? 네, 초반에는 경미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는데 증상이 특별히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증상의 완화와 예방을 위한 치료는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 치료로 보존적 요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증요법은 생활 방식 개선을 통해서 고도의 비만이나 체중이 자꾸 증가하는 경우에 복압이 증가하게 되고 그것이 골반 장기 탈출증의 위험 요인이 되니까 체중 감량을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만성적인 기침이나 쭈그려 앉아서 일을 하는 자세, 물건 들기, 만성 변비 등의 복압 증가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 저근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는 골반적 강화 운동을 통해서 예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증상이 없는 탈출증인 경우에는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실제로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증상이 없으면 굳이 경미한 상태에서 치료를 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분을 더 불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원리가 그렇듯이 자궁, 골반 안쪽을 받쳐주는 근육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과 생활 습관 교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골반 장기 탈출증 앞서 비수술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수술받지 않고 이렇게 보존적인 치료 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더 있다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수술적 치료 말고도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질 안쪽에 공간을 메우는 펫살이라는 실리콘 기구를 넣어서 골반 안쪽 근육을 받쳐주는 역할을 해서 장기들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수술 치료법을 알려주셨는데 만약에 이 방법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 펫살이라는 질 안에 넣는 기구가 잘 들어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구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힘을 발휘하려면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데 고령의 환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폐경한 이후에 시간이 오래되면 질 내부의 공간이 좁아지게 돼서 펫살이라는 기구를 넣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탈출증의 정도가 많이 심해져 있는 경우에 펫살이를 넣는다 하더라도 복압이 약간만 증가되는 보행을 한다든지 변비가 있어서 변비가 없더라도 배변을 하는 약간의 복압 증가 상황에서도 펫살이가 빠지시는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없고 수술적 치료로만 교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골반 장기 탈출증의 수술 치료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탈출증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고요. 원래의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대증적인 치료나 펫살이 같은 경우에는 증상은 완화시킬 수 있지만 약해진 골반저 근육을 복원시키는 효과는 없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로 회복이 될 경우 질의 원래 위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고 요실금, 변실금의 증상도 같이 개선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자궁 탈출증 이외에 하나 이상의 결손 부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술 시 가능하면 모든 결손을 교정함으로써 증상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목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골반 장기 탈출증의 수술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골반 장기 탈출증의 수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탈출된 자궁을 절제하고 질 앞쪽, 뒤쪽 벽을 좁혀줌으로써 더 이상 골반 장기가 아래로 내려오지 않게 하는 질 성형 수술을 함께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좁아진 질 내부를 통해서 더 이상 장기가 밀려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쪼그리고 앉는 자세를 계속 취한다든지 생활 습관 개선을 하지 않는 경우에 재발의 위험이 다소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또 하나의 수술 기법으로는 천골 고정술이 있는데요. 자궁 혹은 질 첨단 부위를 합성 그물망을 이용해서 봉합을 한 다음에 원래의 정상적인 해부학적 위치대로 올려주는 수술입니다. 네. 이러한 수술 방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천골 고정술인데요. 한 번 더 짚어주실까요? 자궁 천골 고정술 경우에는 탈출된 자궁의 경부나 아니면 이미 자궁을 절제하신 경우에 질 첨단부가 탈출되어 있기 때문에 탈출된 질 첨단부나 자궁 경부를 합성 그물망을 이용해서 촘촘히 봉합을 한 다음에 꼬리뼈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 몸의 천골이라는 뼈 앞에 튼튼한 종주 인대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인대 쪽으로 올려 붙여서 봉합을 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그럼 이 천골 고정술, 과거 수술에 비해서 어떤 점이 좋은지 그 장점을 좀 알아볼까요? 기존의 자궁 절제술 및 질 성형술의 경우 처져 있는 골반적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밀려 내려오지 않게 질 입구 부위를 좁혀놓은 수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발 위험이 다소 높은 것이 단점입니다. 그러나 천골 고정술 같은 경우에 우리 몸에서 튼튼한 인대 쪽으로 탈출된 질 첨단부를 올려 붙여서 고정을 시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발 위험이 낮고 세계적으로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안정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천골 고정술의 치료 과정이 궁금한데요. 수술 과정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천골 고정술은 자궁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자궁 천골 고정술과 자궁이 없는 경우에 질 첨단부를 위로 올려주는 질 천골 고정술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의 경우에는 자궁이 작고 보존을 원하는 경우에 자궁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합성 그물망을 자궁의 앞쪽, 뒤쪽에 봉합한 다음에 여기 뒤쪽으로 보이시는 천골 앞에 종주 인대에 걸어주는 방법으로 처져 있던 자궁을 위로 올려 붙여주는 원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방법인 자궁이 이미 수술로 절제되어서 없는 경우에 남아있는 질의 앞벽과 뒷벽을 봉합사로 섬세하게 꼬맨 다음에 마찬가지로 천골 위쪽 부분으로 당겨서 봉합을 해줘서 고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질환의 수술법에 로봇 수술법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 천골 고정술에도 이 로봇 수술법이 활용이 된다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천골 고정술의 경우 기존의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을 통해서 수술을 할 경우 수술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술 시간도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는데요. 로봇 수술을 천골 고정술에 도입을 한 이후에 아주 좋은 수술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봇 수술 자체가 섬세하고 자유로운 봉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으로 하는 봉합에 비해서 수술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고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5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의 경우에도 처음 준비 마취에서부터 수술을 하고 마취를 깨는 전체 수술 시간이 3-4시간으로 단축됨으로써 로봇 수술로 교정을 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 후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보통 일상생활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천골 고정술의 경우에는 수술 후 바로 다음 날부터 보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수술한 부위 쪽의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로 완전히 복귀하는 데는 1-2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심각한 배뇨 장애가 동반될 만큼 장기 탈출증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 후 교정을 하고 나면 바로 자가 배뇨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소변줄을 이틀 정도 유지를 한 다음에 소변줄 제거 시 배뇨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어떤 질환이든지 이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합병증은 없을지 또 재발될 위험은 크지 않은지 이런 점들이 우려가 되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청골 교정술의 경우에 약해져 있는 탈출되어 있는 부위를 위로 올려주기는 하지만 이미 약해진 골반 내 근육 자체를 강화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발의 위험을 분명히 안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술법에 비해서는 재발률이 확실히 줄어들기는 했지만 탈출증을 유발한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나 행동을 교정하지 않는 경우에 재발률은 평균적으로 10%에서 15%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수술로 완전히 교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제 지속적으로 복압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케겔 운동과 같은 골반적 강화 운동을 계속 하시는 것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재발이 된다고 하면 또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건지,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재발로 인해서 2번, 3번 수술을 받는 사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만 청골 고정술의 경우에는 재발로 인한 재수술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예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골반 장기 탈출증의 원인과 증상, 진단, 치료법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평소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긴 하지만 최대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교정하시고 과도한 비만으로 인해서 복압이 증가할 경우 위험 요인이 되므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연과 변비 치료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요. 쭈그리고 앉는 자세에서 장시간 있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케겔 운동 등의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생활화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골반 장기 탈출증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케겔 운동이 중요하다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케겔 운동법이 어떤 방법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케겔 운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변을 보다가 잠시 중단할 때의 느낌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많이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소변을 보기 위해서 변기에 앉아 있는 자세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멈춘 뒤에 질 주위를 10초 동안 당기는 느낌으로 수축을 하고 다시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10에서 15초 동안 천천히 수축시켰던 질을 풀어주는 동작을 30회 이상 반복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네, 건강플러스 오늘은 골반 장기 탈출증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요실금이 있으면 자궁 탈출증에 걸릴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요실금은 골반 장기 탈출증의 하나의 증상이지 원인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전혀 다른 원리이기 때문이고요. 요실금이 골반 장기 탈출증에 같이 동반되는 경우는 방광까지 같이 내려오는 것이 원인이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기침을 하거나 뛰는 경우에 소변이 새는 복압성 요실금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남자도 골반 장기 탈출증에 걸릴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남성의 경우 질이 없기 때문에 골반 장기들이 탈출할 공간이 여성에 비해서 작지만 학문을 통해서 직장이 탈출하는 직장 탈출증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여성과는 달리 40대에 발생을 하는데요. 잘못된 배뇨 습관, 변비를 치료하지 않아서 만성적으로 복압이 늘어나는 자세로 인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복부 비만이면 골반 장기 탈출증이 올 수가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복부 비만인 경우 복압의 상승이 정상 체중의 여성보다 많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기침을 세게 한다거나 뛴다거나 할 때 지속적인 복압이 아래쪽 골반 바닥 쪽으로 연결이 될 경우에 위험 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골반 장기 탈출증이 심해지는 경우에 소변을 전혀 못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OX 어떤 걸까요? 드물지만 O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배뇨 장애가 처음에 동반될 때는 힘을 주면 다소 나오기도 하고 나와 있는 탈출 부위를 질로 밀어 넣어서 소변을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완전히 심해져서 이제 나오는 길이 막히는 경우에 아예 문효증으로 수신증이 동반되어 거꾸로 골반 장기 탈출증이 진단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반 장기 탈출증은 재발되기가 쉽다. O일까요? X일까요? 일부에서 O입니다. 그 이유는 골반 장기 탈출증의 경우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예전 습관을 바꾸지 않고 지속적으로 복압 증가 행동을 할 경우에 쉽게 재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체중을 잘 관리하시면 재발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골반 장기 탈출증에 관련된 오해와 진실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풀어드릴게요. 자궁 탈출증은 주로 60대에 많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40대보다 젊은 나이에도 걸릴 수 있는 건가요? 네, 40대 이하 젊은 여성들에게도 이 자궁 탈출증이 생길 수 있는지 질문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30, 40대 여성의 경우에도 출산 이후에 발생하는 자궁 탈출증 혹은 골반 탈출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의 분만 진통이나 분만 손상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을 받고 예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는 지인이 자궁 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략 나이는 30대 후반인데 수술을 꼭 해야 하나요? 네, 30대 후반에 자궁 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일까요? 증상이 경미하다면 당장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이 될수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증상이 심각해지고 내려오는 정도가 심해지면 반드시 수술적 교정을 미리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질의 길이가 좁아지는 경우에 부부 생활을 하기도 힘들 수 있고 복원을 빨리 하지 않으면 나중에 치료 효과도 높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쪼그려 앉을 때가 많은데 자궁 탈출증에 걸리기 쉬운가요? 네, 쪼그려 앉는 자세를 자주 취할 경우에 이 골반 장기 탈출증이 올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앞서 이 답변을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강조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쭈그린 자세로 계속 앉아서 일을 하는 경우에 골반 장기 탈출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복압도 높아지고 골반을 받쳐주는 근육이 다소 힘이 약해지는 것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에 탈출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전 저희 어머니들이 쭈그린 자세에서 오랫동안 농사일을 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탈출증의 원인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골반 장기 탈출증에 대해서 한마디로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반 장기 탈출증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를 어떻게 채우시겠어요? 골반 장기 탈출증은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의 경우 골반 장기 자체가 내려오는 골반 바닥 근육 약화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생길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한 인자이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75세 이상의 여성 환자들의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망설이시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골반 장기 탈출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산부인과 김태현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골반 장기 탈출증은 고령에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할머니병으로 많이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다산과 난산을 겪은 젊은 여성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케겔 운동법만으로도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고요. 질환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더라도 치료 과정이 그리 복잡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났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꼭 병원을 찾아서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